안녕하세요. 헤비프레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플러터에서 구글 맵을 사용할 때 사실상 스탠다드로 자리 잡을 걸로 예상이 되는 구글 맵스 플러터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글 맵스 플러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면 이건 구글 플러터 팀에서 직접 서포트를 하는 패키지입니다. 이런 패키지가 몇 가지 있죠. 뭐 파이어스토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구글 플러터 팀에서 직접 서포트를 하니까 뭐 이게 앞으로도 잘 서포트가 될 거로 예상이 있던데요. 근데 이제 현 단계에는 디벨로퍼스 프리뷰 스테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왠지 좀 쓰기가 조금 찝찝한 느낌 와요. 뭐 앞으로 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기능상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충분히 좀 쓸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이게 구글 맵스 플러터 말고 뭐 쓸 게 없냐? 그럼 뭐 대안으로 이렇게 보면 뭐 플러터 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플러터 맵의 점수를 살펴보면 오버올 점수, 전체 점수 93점인데 메인테넌스 점수가 69점입니다. 근데 그 69점을 받은 중요 요소를 보면 latest dependency에서 마이너스 2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패키지 디스크립션이 너무 좀 짧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설명을 보고 좀 따라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근데 사실 이 플러터 맵은 리플렛 JS라는 모바일 프렌들리 인터랙티브 자바스크립트 맵 프로젝트를 플러터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또 웬만한 기능은 다 되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맵스 플러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사전 준비로는 뭐 이미 이거 키 발급 받으신 분은 뭐 이건 넘어가셔도 되겠는데 일단 뭐 API 키 받아야 됩니다. API 키는 cloud.google.com의 맵스 플랫폼 여기 링크 따라 들어가셔서 따라가시면 되는데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시작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그 시작하기 버튼을 선택을 하고 뭐 지도, 경로, 장소 중 필요한 요소 선택을 하는데 뭐 저희 개발 단계고 이때 그냥 과감하게 그냥 다 선택을 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추가 선택도 가능한데 뭐 지금 당장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뭐 다 선택을 해버리고 일단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계속 뭐 버튼을 선택하면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하거나 기존 프로젝트에 구글 맵 기능을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만일에 인증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쓴 프로젝트가 있다면 뭐 새로 프로젝트를 굳이 만드실 필요 없이 구글 맵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 될 텐데 뭐 프로젝트가 없으셨으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좀 찝찝한 게 나오는데 결제 계좌 선택하라고 나와요. 이게 2년 전인가? 아마 이 구글의 이 뭐 정책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결제 계좌를 무조건 등록을 하게 해놨어요. 결제 계좌 등록을 해서 이 어떤 쿼타를 넘어서면 자동으로 뭐 결제를 하겠다라는 이런 의도인데 뭐 정말 개발하는 기간 동안에 정말 충분한 양의 프리티어가 존재를 하니까 이건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보시면 이겁니다. 이 구글 맵 플랫폼 사용 설정에 보면 뭐 지도, 경로, 장소 있는데 그냥 뭐 다 선택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계속 버튼 눌러서 하면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플로터 맥스 프로젝트 결제 계장 설정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앱 셋업 단계입니다. 이건 나중에 실제 직접 하면서 보여드릴 건데 안드로이드는 셋업하는 게 비교적 간단해요. 그 발급받은 API 키를 안드로이드의 앱 소스 메인,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에 여기다 키를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저도 처음에 할 때 약간 좀 고생을 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바로 아래 메타데이터로 정보를 삽입해야 됩니다. 또 액티비티 아래도 메타데이터가 있는데 그냥 거기다 삽입하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다음에 iOS의 셋업입니다. iOS에는 이게 앱 델리게이트 M 파일 또는 앱 델리게이트 스위프트 파일 중에
자기가 이제 저기 뭘로 할 건지 이제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데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뭐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위프트로 뭐 특별한 옵션을 안 주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두 가지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여기 import Google Maps, Google Maps.h 하고 GMS 서비스 프로바이드 API 키라는 요 전체 요거를 삽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your API, your key here라고 돼 있는데 발급받은 키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앱 delegate.swift의 경우에는 import Google Maps 넣으시고 GMS 서비스 프로바이드 API 키 다 넣으시는데 여기다가 API 키 발급받은 거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드로이드에는 필요가 없는 iOS의 셋업 과정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iOS 디렉토리 아래 runner 디렉토리 아래 info.plist 파일에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The plugin relies on Flutter's new mechanism for embedding Android and iOS view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iOS에 사용하려고 하면 import.plist 파일에 요 키 값을 io.flutter.embedded views preview 값을 yes로 해서 넣어 줘야 합니다. 자, 근데 단순히 구글 맵을 쓰다 보면 자기 위치를 이용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디바이스의 위치를 이용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이제 같이 내용을 넣어놨는데 디바이스의 로케이션, 그러니까 자기의 로케이션이 되겠죠. 디바이스 로케이션을 사용하려면 안드로이드 폴더의 앱 폴더 소스 메인 안드로이드 manifest.xml에 manifest 태그의 direct children으로 use permission 요 내용을 넣어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둘 중에 하나만 넣으시면 되겠어요. access course location을 선택을 하면 이 정확성이 도시의 거의 블록 단위 수준이 되니까 굉장히 정확성은 좀 떨어지는 건데 이건 사실 용도에 따라서 이걸 사용해도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access fine location을 택하면 베스트 에포트 최대한 정확한 위치를 반환하도록 시도를 하는데 액세스 코스 로케이션에 비해서 배터리 소모는 좀 큰 편입니다. 뭐 그렇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iOS에서 디바이스 로케이션을 사용하려면 iOS의 runner의 info plist 파일에 ns location when in use usage description 이라는 키를 넣어야 되고 이게 요거를 세팅을 하면 그 다이로그가 뜨는데 허가를 받는 다이로그가 뜨는데 그 다이로그에 표시될 내용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하고 있을 때에서도 디바이스 로케이션에 액세스하고자 할 경우가 만일에 만드시는 앱에 있으면 ns location always and when in use usage description 이라는 것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앱이 iOS 10 이전도 지원하지 할 경우에는 이런 것도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하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될 때 하는 거 요 두 개를 넣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디바이스 로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안드로이드 X 지원을 디폴트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부터 그냥 안드로이드 X 지원 옵션을 넣어가지고 하는 게 그냥 저는 이게 제일 편한 옵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Flutter Create 하고 대시 안드로이드 X 하고 프로젝트 네임 이렇게 하면 안드로이드 X 지원이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 고칠 필요가 없죠. 만약에 근데 기존의 프로젝트에서 이걸 하게 되면 처음부터 안드로이드 X 옵션을 주고 시작한 것보다 손이 많이 가고 또 오류가 생길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그걸 뭐 이렇게 해야 될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요 링크를 따라가시면 기존 프로젝트를 안드로이드 X 지원으로 바꾸는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이슈가 있는데 iOS에서 처음에 아까 저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iOS 시뮬레이터에서 앱을 실행시키면
이런 메시지가 콘솔에 뜹니다. 저 경우에는 S코드 11.2.1을 쓰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가 떠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구글 맵스 SDK for iOS 버전 2.7이 사용되고 있다 라는 메시지죠. 근데 구글 맵스 SDK for iOS 3.6.0이 좀 가용하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이게 뭔가 무시하고 넘어가려니 좀 찝찝하죠. 왜냐하면 2.7과 3.6은 메이저 버전 업그레이드가 있는 거니까 기능이 추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 퍼포먼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좀 뭔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SDK를 3.6.0.0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이걸 뭐 찾아보면 이런 게 나와요. iOS 디렉토리 폴더 아래 파드 파일에 이 플랫폼 요 라인을 언커멘트 해야 된다 이런 뭐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커멘트를 딱 해서 플러터 클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빌드 디렉토리 삭제하려고 하는 거죠. 플러터 클린 후에 다시 실행을 시켜도 SDK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이런 경고 메시지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iOS 폴더에 pause 폴더를 통째로 삭제한 후에 다시 pod 인스톨을 해서 빌드를 하면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이 워닝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이 워닝 메시지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구글링 해서 막 찾아가 보면 뭐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하는데 제가 몇 가지를 해보니까 뭐 되게 힘들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도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이저 버전 업그레이드가 일어났는데 이거를 그래도 이제 뭐 쓰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iOS 8이 언제 출시가 됐냐면 2014년 9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iOS 8 출시가 된 이후에 그 폰도 iOS 9까지 업그레이드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안 하거나 업그레이드 안 했거나 아니면 몰라서 안 했거나가 아니면 iOS 9을 가정하고 SDK를 업그레이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구글 맵스 SDK for iOS에 대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경험상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엑스코드 버전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런 모든 버전을 테스트 해볼 수는 없는 거였으니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새로운 플러터 프로젝트를 생성 후에 일단 iOS 시뮬레이터 상에서 실행시키지 마시고 이걸 먼저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1단계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iOS 및 안드로이드 세팅을 마무리를 일단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iOS 폴더 아래 파스 파일을 연 후에 요 라인을 언커멘트 하세요. 그리고 3단계로는 iOS 폴더에 라이트 클릭을 하면 라이트 클릭하면 오픈 인 엑스코드 이건 뭐 저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는데 요거 클릭해서 오픈 인 엑스코드를 선택을 해서 엑스코드에서 이걸 엽니다. 그러고 나서 4단계 좌측 러너 선택을 해서 타겟 러너의 버전을 두 군데 다 9.0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게 앞에서 이렇게 버전을 뭐 9으로 여기서 바꾸고 했다고 해서 이게 다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또 변경을 해주고 난 후에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하면 제일 깔끔하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예제로서 이번 시간에 예제로서는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팅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플러터 프로젝트를 만드는 상태인데요. 이때 플러터 크리에이트 할 때 대시 대시 안드로이드 X 옵션 주고 만든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선 구글 맵을 쓸 거기 때문에 pubspec.yaml 파일에 구글 맵스 플러터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부터 먼저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폴더 클릭하시면 앱 폴더가 나와요. 이 앱 폴더 다시 클릭하면 소스 폴더가 나오는데 이 소스 폴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메인 폴더 클릭하면 Android Manifest.xml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세팅을 해놨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디바이스의 위치를 쓰는 거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매니페스트의 바로 아래, 그러니까 매니페스트의 바로 아래가 아니라 매니페스트의 다이렉트 차일드로 표시를 합니다. 저는 이제 access find location 쓰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매니페스트의 use permission 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메타 태그로 요 거를 넣는데 여기에 you are key her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발급받은 키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요 파일에는 use permission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요 두 개를 표시를 하시면 안드로이드 세팅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OS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이거 iOS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 상태에서 iOS 디버거 시뮬레이터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iOS 폴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OS 폴더 가시면 여기에 러너 폴더가 있고요. 러너에 보면 앱 델리게이트 스위프트라고 돼 있어요. 이거 앱 델리게이트 M 이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임포트 구글 맵스 요거 하고 그다음에 GMS 서비스 프로바이드 API 키 여기에다가 본인의 키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이 마무리된 후에 info.plist 파일에 가서 디바이스 위치를 사용하려면 요 태그를 넣으셔야 됩니다. 요거가 디바이스 로케이션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백그라운드에서 앱이 실행될 때도 디바이스 로케이션이 필요하면 요 ns location always use description 요거를 넣으면 되는데 iOS 10도 지원을 하시려면 요것도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는 할 필요가 없던 작업인데 새로운 인베이드 뷰를 쓴다는 걸 info.plist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io.flutter.embeddedviews preview string yes 요거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맵 SDK를 업데이트를 iOS에서 이제 하려고 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파드 파일을 여시면 여기에 플랫폼 iOS 9.0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자, 요거를 언커멘트를 하겠습니다. 일단 언커멘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요 iOS 폴더 자체에 라이트 클릭을 하시면 Open in Xcode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Open in Xcode에서 Xcode를 열기로 하겠습니다. 자, Xcode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요 러너 선택을 하시면 프로젝트에 뭐 러너가 있고 타겟에 러너가 있는데 이 두 개 다 저희는 손을 댈 겁니다. 일단 타겟 러너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제가 탭을 제너럴 탭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맨 처음에 하면 여기에 보시면 디플로이먼트 인포에 보면 타겟이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9.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러너 파일 가시면 여기서도 빌드 세팅에 들어가시면
빌드 세팅이 아닌 거네. 이게 인포 세팅에 들어가 인포 이것도 그냥 바로 인포에 들어 인포 탭이 선택된 상태니까 여기서 디플로마의 타겟이 8.0으로 돼 있는데 이걸 9.0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9.0으로 바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업데이트가 된 상태, 그러니까 SDK가 업데이트된 상태로 이제 실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메인.dot에 뭘 카피를 해놨냐 하면은 거기 구글 플러터 맵 패키지 페이지에 보면 example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그 example 프로그램을 제가 여기다가 그냥 카피를 해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간의 목적은 뭐 이게 구글 맵스 플러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는 게 아니라 이게 SDK가 실제로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실제로 한번 제대로 되는지 한번 실행을 시켜 보기로 하겠습니다.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예,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거 실제로 되는 거를 한번 보기 위해 가지고 그냥 실행을 이렇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데 아주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아요. 구글 맵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일반적인 거를 실행시켰을 때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한데 뭐 그냥 한번 기다려 볼 만합니다. 자, 20초 걸렸네요. 이제 맵 가져오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이제 맵이 표시되는 게 일단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제가 조금 이거 키워볼게요. 보시면 구글 맵스 SDK for iOS 버전 3.6.0.0 이렇게 해서 좀 업데이트된, 업그레이드된 SDK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도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실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파일 거의 만들었고요. 자, 진행 과정이 이제 화면에 표시되고 iOS와 마찬가지로 맵이 그대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 iOS, 안드로이드 다 문제없이 실행이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세팅을 다 마쳤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몇몇 이제 이 구글 맵의 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비 프렌이었습니다.